안녕하세요. HP 스토리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청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정형 데이터 공유 스토리지인 큐몰로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약 163제타바이트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은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 즉 이미지, 파일, 오디오, 비디오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파일 스토리지 구조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대용량으로 폭증하는 데이터를 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지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새로운 기술이 또 출현을 하게 됐죠.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라는 것이고요. 2012년 8월 VM월드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x86 서버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스토리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소프트웨어만 올려서 처리를 하자. 그리고 값싼 x86 서버를 여러 개 계속 늘려가면서 성능과 용량을 늘려가자. 이런 컨셉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HP뿐만 아니라 여러 제조사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는 어, 핵심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성능과 용량이 선형적으로 확장되는 스케일아웃 형태라는 것입니다. 노드라고 불리는 가장 작은 컴포넌트 단위로 확장이 되는데요. 이 노드 안에는 CPU, 캐시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크가 함께 묶여진 형태가 노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NAS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형태, 즉 이중화된 컨트롤러 밑에 디스크만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컨트롤러와 디스크가 결합된 하나의 노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컨트롤러와 디스크가 같이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성능과 용량이 선형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의 핵심 컨셉이고 그 컨셉의 가장 큰 특징이 스케일 아웃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토리지와 새로운 형태인 스케일 아웃 형태의 스토리지는 기차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기관차가 뒤에 객차를 계속 다수의 객차를 끄는 형태이고요. 새롭게 나온 스케일 아웃 나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각 객차마다 동료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차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운송할 수 있는 승객 수도 늘어나고 속도도 높아진다. 이런 컨셉이 바로 스케일아웃 나스 스토리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P 소프트웨어 정의 나스 큐물로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물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객사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좋은 뜨거운 반응을 얻어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분산 저장 파일 시스템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리더에 자리 잡게 됐고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HP 큐뮬러 스토리지의 간략한 특장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나스 스토리는 굉장히 느리다고만 알고 계셨는데요. 그러한 편견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고성능의 IOPS와 대역폭을 제공하는 것이 큐뮬러 스토리지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스케일업 확장 구조로 노드를 확장함에 따라 성능과 용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드는 한 대씩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노드까지 증설을 할 수 있고 그 용량은 약 20페타를 좀 넘는 수준입니다. 20페타를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드라이트 IO는 기본적으로 노드마다 장착된 SSD에서 선처리를 해서 올플래시급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O는 파일 스토리지지만 파일 단위로 처리하지 않고 블럭 단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블럭 단위도 4K 단위로 굉장히 세밀한 단위, 작은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파일이든지 작은 파일이든지 파일의 개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고성능을 보장하는 게 특장점입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인데요. 실시간 파일 시스템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파일 시스템에 파일 개수가 몇 개가 저장되어 있고 디렉토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각 디렉토리별, 파일별, 유저별 성능은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용량은 어떻게 늘어갈 추세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스토리지에서는 절대로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던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적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팔방미인 같은 약간 스토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영역, 그리고 영상 편집, CCTV, 정말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팍스 쪽, 저희가 엑스레이, CT, MRI 이런 쪽 굉장히 많은 파일이 많은데요. 그런 많은 파일도 저장할 수 있는데도 적합하고요. 그리고 기업 파일 공유, 일반적인 파일 공유, 그리고 렌더링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가 HP 큐몰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몰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90테라, 192테라, 336테라 노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각의 노드들은 최소 4개 노드로부터 구성이 시작되고요. 노드 하나씩 증설이 가능하며 최대 100개 노드까지 선형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들은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맞게, 워크로드에 맞게 적정한 노드를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스 스토리지에서는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량이 크고 데이터가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위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중요시되는데요. 실제 GUI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10억 개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디렉토리에는 40억 개 이상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단일 파일 사이즈로는 9엑사바이트, 그리고 클러스터에서 최대 저장할 수 있는 파일 개수는 1800경개 정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클러스터는 최소 4개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노드씩 증설을 해서 100노드까지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드를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무중단으로 노드 증설을 하게 되고요. 노드 추가에 따라 선형적인 용량 증가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중단으로 증설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새로 들어온 클러스터에 새로 조인된 노드에 데이터를 리발란싱을 해서 새롭게 들어온 노드까지 골고루 IO를 처리할 수 있도록 리발란싱하는 작업까지도 백그라운드로 자동 수행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HP 큐물로 나스 스토리지는 성능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4개 노드 이상으로 구성이 돼서 모든 노드에서 액티브하게 동작을 하고 모든 IO를 병렬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4K 단위 블럭 단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단위로 처리하는 다른 나스 스토리지와 달리 블럭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파일 개수와 용량에 상관없이 블록 단위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플래시 퍼스트 아키텍처입니다. 모든 IO는 장착된 SSD에서 먼저 선처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 하드 드라이브로 데이터를 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SSD 캐시를 활용을 해서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플래시 퍼스트 아키텍처이고 그 아키텍처가 HP 큐물로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당연히 라이트는 100% SSD에서 이루어지고요. 리드조차도 98% 정도가 SSD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텔리전트 프로모션이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캐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빨라지는 그런 스토리지 양상을 보이는데요. 최대한 SSD에 많은 데이터, 핫 데이터를 올려놓고 리드 라이트 IO가 최대한 SSD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해서 데이터를 옮겨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처럼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응답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HP 큐물로 스토리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으로 데이터 분산 저장을 하는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보호 방식인데요. 파일이 들어오게 되면 특정 크기로 청크를 나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4개, ABCD 4개의 청크로 나누고요. 그 ABCD를 통해서 페레티 2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드처럼 페레티를 만들게 되고요. 총 6조각의 청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6조각의 청크를 각각 다른 노드, 각각 다른 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장에 노드 장애 시에도 서비스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레이저 코딩이고요. 그리고 다수의 노드의 분산, 다수의 디스크에 분산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이점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레이저 코딩이 HP 큐물로 스토리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P 큐물로 스토리지 관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GUI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을 하면 용량, 그리고 노드 상태, 그리고 현재 성능 이런 걸 한 번에 별도의 클릭 없이 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아날리틱 기능, 쉐어링, 그리고 스토리지 구성 기능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교육 없이 누구나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날리틱 기능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용량을 쓰고 있고 하위 디렉토리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그 밑에는 파일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걸 GUI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디렉토리, 개별 파일별로 리소스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스 스토리에 접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파일을 보고 있고 그 파일에 대한 성능은 어느 정도를 쓰고 있는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기존의 나스 스토리지에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이었는데요. 이것을 GUI 툴에 바로 구현을 했고 누구나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냅샷과 원격지 복제 기능도 바로바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툴 없이 단일 툴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스냅샷 생성, 유지, 개수, 언제 또 반복적으로 생성이 되는지 다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원격지 복제 같은 경우는 현재 디렉토리별로 어떤 디렉토리가 복제가 되고 있고 성능이 얼마나 나오고 마지막으로 동기화된 시간이 언제인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GU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에서의 데이터 보호 방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가시 스토리지에서 쓰는 방식 또는 서버에 장착되는 인터널 디스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노드들로 구성이 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특성상 레이드는 적용이 힘들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레이저 코딩과 레플리카 방식입니다. 먼저 레플리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레플리카는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복제본을 여러 벌 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오면 2개, 3개, 4개, 5개, 최대 8개까지도 복제본을 떠서 디스크나 노드 장애 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이레이저 코딩 같은 경우는 레이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청크로 쪼개고 페르티 연산을 해서 각각 다른 노드, 다른 디스크에 저장을 함으로써 분산해서 저장하고 디스크나 노드 장애 시에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 벌 복제를 뜨는 형태로 인해서 유저블 용량보다 2배, 3배, 4배 이상의 도입 용량이 필요하고요. 이레이저 코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드와 같이 굉장히 비용, 용량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보호 방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HP 큐뮬로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인 용량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1페타 정도 용량의 물리적 용량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큐뮬로 같은 경우는 1페타 중에서 약 84%를 유저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내가 1페타를 도입을 했지만 쓸 수 있는 용량은 84% 정도 된다는 거죠. 반면에 A사 같은 경우는 1페타 용량을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드나 별도의 파일 시스템 그리고 템프 용량을 사용하는 이러한 아키텍처 때문에 최대 63%까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2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2MB보다 큰 파일이 들어오게 되면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효율을 약 3분의 1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 67%의 가용 용량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2MB보다 작은 용량의 파일이 저장이 됐다고 하면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레이저 코딩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3레플리카, 즉 파일이 하나가 저장이 되면 3벌 복제를 해서 3벌을 따로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저장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3벌을 복제하기 때문에 도입 용량의 3분의 1가량 밖에 쓸 수 없고요. 그 외 부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용량을 또 제하고 나면 약 25%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HP 큐뮬로 제품이 얼마나 용량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얼마나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HP 큐뮬로 제품과 아까 앞서 말씀드린 B사의 제품을 실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9.33TB의 용량의 데이터를 해당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였고요. HP 큐뮬로 같은 경우는 실제 9.49TB 정도 큐뮬로 스토리지에서 용량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B사 같은 경우는 파일이 크거나 작거나 파일 크기에 따라 저장하는 방식이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작은 파일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처럼 이렇게 9테라를 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33테라나 용량을 소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실제로 HP 큐뮬러의 높은 용량 효율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크기와 상관없이, 파일 개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성능과 고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미지, 영상, 고성능 컴퓨팅, 엔터프라이즈 파일 쉐어, IoT 분야까지도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스토리지가 바로 HP 큐뮬로 스토리지입니다. 큐물로 제품의 국내 구축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A사 같은 경우는 금융업체로 모든 금융에서 발생하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타바이트급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DR 구축이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 개의 제조사가 경쟁을 하였으며 경쟁 모델들의 성능과 확장성을 다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도입 전에 POC를 수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입될 스토리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메인과 DR 사이트에 각각 큐물러 노드 7대씩 구축이 됐고요. 1.5PB, 1.5PB 용량으로 상호 간의 복제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CG, 컴퓨터 그래픽과 VFX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내 업체 사례입니다. 그래서 TV 광고나 게임 영상, 그리고 3D, VR, AR 이런 미디어들을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요. 작은 파일과 대용량 파일이 아주 많이 섞여서 내려오는 믹스드 워크로드를 처리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유사한 스토리지와 경쟁을 했으나 경쟁사의 높은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불균등한 성능으로 인해서 HP 큐물로를 선택을 하셨고요. 약 420테라 유저블 용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GUI 툴을 통해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으로 여겨주셨고요. 그리고 추후 용량 확장의 용이하다는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아서 도입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C사의 경우는 ERP, 그루브웨어의 첨부 파일 및 엔터프라이즈 파일 공유 저장소로 이제 HP 큐물러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파일이 굉장히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일업 나스 스토리지인 다른 경쟁사와 경쟁을 하였으나 특히 작은 파일에 대한 일관된 성능, 그리고 백업 소프트웨어 연동 방안,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장점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한 180테라 사용 공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D사의 자율주행 사례입니다.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10대가 운영되고 하루 30테라씩 쌓이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200일이면 60PB를 저장해야 되는 대용량 저장소를 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존 나스 스토리지는 관리가 어렵고 성능 증설이 어려워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P 큐물로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셨고요. 약 600TB 정도 사용 공간을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따로 이제 저장을 하시고 분석 대상 데이터들은 삭제, 그리고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 삭제, 이러한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분석을 하는 업무인데요. 마찬가지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거기에 따른 고속 I/O 처리가 가장 고객이 선택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파일들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아주 편하게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이 또 높은 평가 점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HP 큐물로 구축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가 폭증하는,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스케일업 나스 형태가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P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슬라이드 맨 앞장에 있는 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저희 영업대표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